대구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려고 감차 보상 계획을 세우면서 시민 혈세로 지원하기로 해 말썽일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성 경비가 너무 많은 것으로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행사의 성격과 앞으로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제12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 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엑스포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예상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대구시가 넘쳐나는 택시를 줄이기 위해 감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감차 보상금을 대구시 예산으로 써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구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는데 택시 감차에 시민 혈세를 써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대구역 앞에 100m 이상 택시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승객 1명을 태우기 위해 30-40분씩 서 있는 건 기본입니다. 밖에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기다려서 한 사람이라도 태우려고 오는 거지요. 이큰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대구 시내 전체 택시 대수는 17,009대입니다. 대구시 용역 조사 결과 이 가운데 36%인 6,100여 대가 공급 과잉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경영난에 허덕이는 택시업계를 위해 향후 10년간 20%인 3,400여 대를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0년간 520억 원에 이르는 감차 보상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택시 발전법이 택시 한 대당 1,300만 원의 감차 보상금을 명문화하면서 그 비용의 70%를 지방에 떠넘긴 겁니다. 70%의 보상비를 부담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 누차 해도 지금 중앙정부 받아들여지지를 않고요. 특히 기재부 쪽에서 국비 확대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대구시의회는 호황 일대 지역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택시업계에 불황을 이유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시가 올린 감차 보상금 27억 원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감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실제 운행도 하지 않는 택시들만 세금으로 사주게 돼 법인 택시 사업자들이 배만 불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먼저 업계의 자구 노력이 병행이 돼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재원 확보도 없이 효과도 불투명한 택시 발전법을 밀어붙인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엄청난 부담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동서양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100일 뒤에 개막합니다. 실크로드를 주제로 유라시아 문명과 신라 문화를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테마는 실크로드 경주 2015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선상의 18개 국가를 비롯해 40여 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해 동서양 문화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명의 만남, 실크로드 문화 어울림 마당 등 4개 분야에서 전시, 공연, 체험 행사 등 2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가치를 주는 나라, 그래서 그것이 문화로서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행사의 출발이 경상북도에서 지방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 준비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각종 마케팅과 SNS 홍보가 시작됐고 관람객 안전 문제 점검과 자원봉사자 모집, 원활한 교통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 수송, 그리고 위생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특히 올해 실크로드 경주 2015에선 북한 공연단의 참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지난 1998년 제1회 엑스포 때처럼 북한관을 따로 설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오늘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행사의 의미와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대회 규모라든지 초청국 또 참가 내용 콘텐츠 공연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간에 시리즈로 이거 뭐 59일간 하는 거니까 굉장한 그런 준비에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의 문화수출 상품이 뭐냐 하면 시크로드 경주 엑스포인데 이런 것들을 그 개념을 잘 잡아서 지금 해왔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에 총체적인 그런 지방과 중앙 문화계 거장 언론 결국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 문화를 갖고 나아가는 거니까 초청하고 그래서 나라의 격을 높이는 문화의 대행진이 하나하나 점검되고 있습니다. UNWTO 리파이 사무총장이라든지 또 유네스코의 지휘부라든지 그런 또 친북한 관련된 국제기구와 이미 접촉 끝을 냈고 현재 이제 가서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도 이호 여사 방문해서 북한과의 만날 계기가 될 때 문화를 갖고 주제를 논의해서 참여를 하도록 권유를 하는. 저희도 초청장을 뭐 발부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 개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세계적인 그 축제에 남북한이 공동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런 노하우를 갖고 그 집요하게 한 겁니다. 1년에 한 것이 아니고 집에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과 또 언론의 배려 또 전문가들의 호응 이런 것들이 맞춰져서 이제 하나하나 상황이 딱 떨어지면 봉사자들도 아주 멋지게 합니다. 이 시도민들도.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라와 지방의 격이 달라지는 국가 브랜드가 문화를 통해서 격상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중앙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지방에 경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경북에서. 그래서 그런 경쟁력도 서로 확인되는 와중에 새로운 그런 문화상품을 가고 오고 또 이제 2017년 되면 또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와 교류가 있는 나라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또 문화의 공동체로서 결국 인류 공영의 평화 선언입니다. 문화를 통한 그런 국제적인 시민을 지방에서 과감히 도전해서 또 대한민국 격을 높이고 또 그것을 반복하면서 내용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남은 기간 준비를 잘 하셔서 경상북도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대담 뉴스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쯤 대구시 동구의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48살 김모 씨가 보좌관 58살 조모 씨를 문구용 칼로 위협하면서 2시간 반가량 감금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국가중대사로 할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자진 신고한 김 씨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성주군과 청소업체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자 성주군청은 청소업체가 인건비 50% 인상분을 업체 경비로 사용한 점을 바로잡고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2억 원을 직원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성주군이 인건비를 군 예산으로 지급한 뒤 그 비용을 용역업체 용역비에서 공제하기로 함에 따라 청소업체 직원 17명은 지난해와 올해 받지 못한 인건비 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대구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구미, 포항 등 경북의 주요 산업도시 기업 대표와 예비 창업자들이 지원기관과의 상담에 한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유일한 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 복합 지원 방식인 보증연계 투자를 내놨습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한 기업에 최대 30억 원까지
모두 약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분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기업을 공개화할 때도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믿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을 발굴해 기술 지주회사, 대학 등과 산학연, 기술 매칭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통한 직접 금융 조달 방법과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진흥형 공장 도입을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기업 지원기관들은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을 꿈꾸는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늘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최신 소방장비가 대거 선보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 소방장비는 CCTV처럼 생긴 2개의 화재 추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불꽃과 열을 동시에 감지해 길게는 75m까지 물을 뿌리는 무인 소화 장비로 소방차에 탑재할 수 있어서 소방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재라든지 또 플랜트 위험물 저장소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한 장비입니다. 이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화재 감시 센서는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연기나 열보다 빛을 먼저 감지해 최대한 불을 빨리 끌 수 있도록 만들어져 해외 바이어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nd they are making very good product and they are very successful worldwide. So I'm hoping to get long-term business with Korean companies. 올해 1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제소방박람회에는 19개국 270여 개 업체와 기관들이 참가해 최신 소방장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과 소방 전문 세미나, 아시아 소방검정기관 협의회 총회도 열리는 등 아시아 대표 소방안전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아울러서 각 업체들 간에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모레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어린이 소화기 분사 체험과 심폐소생술 체험 등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체험 코너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8.8%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7%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000명이 늘었는데 지난해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고용률은 62.7%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내렸고 실업률은 3.2%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사업비 사용 내역을 불투명하게 공개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인건비성 경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고 대구지사는 잘못된 분석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지난해 결산 보고서입니다. 기부 등 59억 원의 세입 가운데 대부분을 각종 사업비로 사용한 것처럼 적어놨습니다. 실제는 어떨까?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세출 집계표입니다. 각종 사업의 인건비, 퇴직급여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인건비성 경비, 교통비 등을 빼면 사업 운영비가 16억 5천만 원, 세출의 27.5%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들을 전액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를 또 이렇게
적은 비율로 보이는 그런 또 건수도 있었었고,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교통비, 수용비 등도 당연히 사업 운영비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업에 쓴 돈은 세출의 51.7%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인건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공동 모금회와 달리 모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현수막을 하고 인쇄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 예비교통 등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대한적십자사 본사는 인건비성 경비를 사업비에 포함시키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 경영은 이미 80년, 90년대 때 얘기고 지금의 경영은 참여 경영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그들의 돈이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가고 있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입 지출 항목을 상세하게 분류해 공시하도록 했지만 정작 기부 법인들은 자신들 홈페이지에 다른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인문학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는 대구 서부교육청이 마련한 인문학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우리 강의실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삶 속에 뛰어들어서 친하게 재미있게 인문학을 풀어가는 그런 콘서트 현장이 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참가한 학부모와 학생, 지역 주민들은 강연에 귀를 기울이며 인문학의 재미에 빠져들었는데요. 토크 콘서트가 열리기 전에는 서부 인문학 카페 1호점 현판이 제막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포스트 세계 물푸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물 관련 기술 확산을 위한 월드워터파크식 구축과 아시아 물위원회 창립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저개발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마을 세계화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영천시 자원봉사대학 입교식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입교한 40여 명의 자원봉사 교육생들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자원봉사대학에서 글씨로 감정을 소통하는 캘리그라피 교육과 도배 접는 교육을 받은 뒤 지역 곳곳에서 자원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구 여성단체 협의회가 마련한 효 팔순잔치가 오늘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잔치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 40여 명을 모시고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차린 팔순상을 대접하고 장구 공연과 노래 자랑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열리고 있는 2015 도산 별과가 퇴계 고인을 기린다는 의미의 아사고인이라는 시제로 오늘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도산 별과에서는 223년 전 정조 임금이 직접 도산서원에 내려보낸 치제문과 시제를 전달하는 장면이 재현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고인을 기린다는 시제로 진행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대구의 건설 수주는 1년 전보다 3% 늘었는데 경북은 1년 전보다 104%나 늘었습니다. 대구는 토목공사가 줄어든 대신 주택관공서 건축이 늘었고 경북은 주택공장 건축과 철도, 발전소 건설 같은 토목공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 지역 초중고 10곳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납과 육가 크롬 등 중금속 함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들 눈과 코, 입으로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조사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를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검진 실시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안동시 태화동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된 음향기기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66제곱미터와 안에 있던 앰프,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